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만든다라고 기사가 떠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현대 관련된 소식들이 많죠.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 거다. 이 포티투다 대표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도 좀 슬슬 들려오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원래는 바깥에 있는 SK온이라든가 뭐 다른 배터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탑재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전기차에서의 핵심 파워트레인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다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앞으로 양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금 상황을 단순히 뭐 지금 당장 양산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아디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관련해서도 전기차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오랜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1월 4일 오후 4시에 나온 겁니다. 현대 전기차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장이 임박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의 근거가 뭔지를 일단 살펴봐야겠죠. 경기도 의왕 파일럿 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대거 생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제 뭐 물론 카더라입니다. 취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지난해 3월부터, 그러니까 2025년 3월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파일럿으로 일단 해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해 초에 전기차 시제품을 볼 수 있을 거다.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생산이나 품질 평가용이 아닌 실제 자동차에 탑재할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시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업계에 따르면 관계자라는 형태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공식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시제품이니까 양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부터 과거에 현대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프로덕션을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한 1년 됐어요.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나왔고 지난 2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그냥 완성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원래 뭐 내연기관 쓸 때는 엔진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전 회장님 시절 때 배도 짓고 자동차도 짓고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내재화가 필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전고체 배터리를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깐만 넘어가자면은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원래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고 중간에 분리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 워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단 액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이나 젤 같은 것들이 틈을 메우도록 접촉을 확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하고, 그 사이를 이제 분리막으로 구분을 함으로써 단락이 되지 않도록 이게 유지를 하는 거죠. 결국 리튬 이온이라는 그 이온 자체가 액체 전해질을 매개체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전해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이 고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이게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구조가 불안하기도 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아예 그냥 고체로 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버리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전해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내주는 것과는 반대로 전고체에서는 마치 그냥 고체를 두 개 맞닿는, 우리가 흔히 계면이라고 하잖아요. 계면이라는 건 경계면, 경계에 바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간만 미세하게 뒤틀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분진가루가 있다거나 공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접촉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저항이 생긴다라던가 아니면 출력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이 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전고체는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든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배터리 업체들이 그 전고체를 샘플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가격을 싸게 만들려고 하면은 압력을 막 줘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비싸면 안 팔릴 거잖아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이걸 안 가져올 건데, 파일럿 생산 라인을 통해 갖고 시범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양산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1년 전에 나온 기사고요.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을 한 데 있어서는 이 양산성이 중요한데, 왜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이디어를 하게 되게 쭉쭉 가겠지. 그냥 그 고체로 통해 가지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플러스 극에서, 양극에서 고체 전해질이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으니까 이온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동하면서 에너지 밀도도 확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두 고체 물질 사이에 미세한 틈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항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일럿 라인을 생산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봤겠죠. 아마도 굉장히 많이 생산했다, 기사에서 많이 생산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전부 다 양품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생산해서 어느 부분이 깨졌냐, 어느 부분이 저항이 많이 발생했냐,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인터페이스 부분, 이 경계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저항을 계면 저항이라고 하죠. 접촉 저항, 계면 저항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이냐, 압력을 얼마나 세게 줘야 될 것이며, 표면에 거칠거칠한 정도는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코팅도 이제 약간만 균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저항이 갑자기 크게 발생해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뢰성도 중요한 게, 이게 충전됐다 방전됐다 하면서 얘네들의 물질들이 또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 다 저항이잖아요.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력을 그만큼 빵빵하게 못 내주니까 충방전으로 인해서 미세 부피의 변화가 누적되면은 결국 성능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신뢰성을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 이 전고체는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두께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뭐 결함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균일도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균일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결국 양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비용이죠. 그래서 수율을 얼마나, 공정을 얼마나 잘 유지해서 이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유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양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코스트랑 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병목이 다르니까 설비를 얼마나 잘 쓰는 거냐라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기자님이 이렇게 파악해주신 내용들 말고, 취재해주신 내용 말고 현대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약간 이거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11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 안성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한다? 종합 배터리 연구개발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다. 2026년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배터리 기술로 보면서 셀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배터리 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공정 엔지니어링 및 통합 제어 시스템, 이건 뭡니까? 결국은 새로 만든 배터리의 수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제조 기법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전략적 협업, 로봇공학, 첨단 항공 모빌리티까지, 아주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현대가 또 UAM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진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전고체를 곧 양산한다가 아니라 지금 안성에서 2026년까지 설립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죠. 2025년 1월에 파일럿 라인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미 뭔가를 생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파일럿 라인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 파일럿 라인이 뭡니까? 결국 이것저것 파일럿으로 한번 시범으로 생산을 해봐가지고 얘들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미. 근데 이미 지금 생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뭔가 발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고체를 탑재한 뭔가를 나타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또 CES에서 뭔가 발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현대그룹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지금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뭐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력사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플이 모뎀을 자체 칩을 설계했다, 프로세서를 자체 칩 설계했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재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가겠지만도 여전히 퀄컴 모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겠죠. 삼성의 엑시노스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엑시노스를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지만 현재 퀄컴 스냅드래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가격 레버리지를 가져가려는 전략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도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 핵심 파워트레인의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될 건데, 내연기관의 엔진을 대체하는 배터리를 결국 내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거고, 그 시작을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비아디는 원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로 확장해 나갔고,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배터리를 수급하면서 내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4680 같은 것들. 특히 비아디가 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죠. 블레이드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2025년도에는 사실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했다. 물론 여기에도 뭐 헛수가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많지만도 되게 좀 위협적인 상대가 되기도 했죠. 더구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12월 29일 연말에 로이터에서 보고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 LNF가 테슬라 관련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 가치가 초기 추정치 대비 극단적으로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4680 배터리 이제 램프업이 자꾸 잘 안 되니까,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크게 키운 거죠, 4680이. 그게 좀 이제 내재를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배터리의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나온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면 파일럿 라인은 돌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여기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전략을 봤을 때에 차세대 배터리를 내재하겠다는 의지를 익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정 모델에 들어간다라거나 바로 뭐 양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의왕에서 파일럿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배터리를 뭐 그냥 아예 다른 배터리 셀 제조사들 거 안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설계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차량하고 통합 같은 것들 전체 세트를 만들 수 있는 현대차가 핵심 부품을 자기가 직접 만들 수가 있으면 그 자체가 기술 통제력으로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공짜로부터 OEM 형태로 디펜던시가 생기는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급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수직 통합해가지고 배터리를 공부하는 업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것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파일럿 시범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만들어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크랙이 생기거나 이슈가 되거나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증을 해 나가겠죠. 양산 라인이 아니라 파일럿 라인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어느 정도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려나 싶기도 하죠. 근데 당장 양산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애초에 나오는 것도 프로토타입을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아디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보았을 때 현대차도 지금 결국은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근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한번 계속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영상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려드리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